자, 이제 사마계수 이제 사오미오를 이번 강의 파일에서는 4월, 5월, 미월 다 묶어서 사마계수 전체를 이제 학습하도록 하겠는데, 자, 4월 계수부터 난강망의 원시를 한번 살펴보자. 자, 4월 계수는 신금을 기뻐하여 용하니 신금이 없으면 경금을 용한다. 이제 신세하니까 화약해서, 특히 또 4월에는 개수가 무토하고 합을 해서 화하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어. 그러니까 급히 시급히 이제 인수의 조력을 가지고 이제 팔자의 권형을 맞춰야 된다는 얘기야. 만약 신금이 고투했는데 정화를 보지 않고 더해서 임수가 투하면 명주는 과명으로 연기하고 과거를 심할 필요가 없고 그 명성이 사회에 뻗친다. 만약 정화가 있으면 이제 격국이 파격되어서 가난하고 입추의 여지도 없다. 원시의 빗물 입추, 이거 뭐 송곳 하나 꽂을 땅도 없이 가난하다는 얘기지. 또 신금이 암장되고 정화가 없으면 공감과 의금은 잃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인수 신금을 전용하고 존신으로 삼으니까 지장간에 득소됐을 때도 옆에서 첩한 지지가 정화를 봐서 파괴되지 않는 것을 일단 염두에 두고 이제 격국에 이제 성격된 상황들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4월 개수는 신금을 만나면 길하고 신금이 없으면 경금을 취할 수 있다고 했지. 근데 이제 경금은 신금에 있어서는 자연적인 면에서 좀 효용이 덜하다고 볼 수 있는데, 경금과 개수가 배합되면 이제 녹물이 되는 그런 식감관계를 감안하면 이해가 되는 얘기고, 또 조화원약 평주에서 설하고는 경신은 쓰임이 같지만 음은 음을 생하고 양은 양을 생해야 자연적인 것이 된다고 했는데, 이 말은 좀 인위적인 표현이야. 이미 설명했듯이 항상 그것이 통하지도 않고,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정화가 간목을 기뻐하지 뭐 을목을 기뻐하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이미 설명했듯이 개수에 병화라는 글자가 이렇게 개입되면은 어, 신금을 써가지고 좀 더 수기를 돕는, 그래서 효용을 높이는 그런 디테일이 있다고 내가 설명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해하는 것이 더 가하다고 봐. 4월에는 화토가 왕하여 개수가 절지에 임하니 인수나 비겁으로 생주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렵다. 그래서 4월 개수에 신금이 고투했는데 정화를 보지 않고 더해서 임수까지 투하면은 이제 신금이 상할 이유가 이제 염려가 없어지니까 이렇게 적게 투인격으로 과거에 급조하는 인물이 되며 부귀가 극품에 이른다. 만약 정화가 있으면 파격되어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게 된다고 했고, 종제를 짓지 못하면은 뭐 끝난 거지, 그지? 그 다음에 이제 4월은 하항한 때이니 신금이 출간하고 오궁에 정화가 안정되어 있어도 녹아버린다. 그래서 이때는 반드시 임계수로 구해야 되니까, 다만 수로 화를 제하면 비록 병은 제거되지만 아내와 재물을 빼앗기는 형국으로 형극을 면하기 어렵다. 신금이 암장되고 정화가 없으면 공감이나 의금은 잃지 않는다. 그래서 신금을 일선의 용신으로 쓴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임계수만 있어 가지고는 그 공급증제 현상이 나타나니까 임계수는 당연히 필요하지만은 그것만 갖고는 곤란하다, 이 뜻이야. 자, 혹 한물에 화토가 있고 신금이 핍절되었는데 기토와 경금이 있어도 수를 생하는 것이 불능이다 말이야. 그래서 비경과 양인이 없으면 개수를 볶아 건조하게 되므로 반드시 개수가 타고 메말라지니까 눈이 송산되면 의심할 여지가 없다. 만약 경임이 양토하면 화토의 설하고 제한이 겁인하진으로 급기한 명조가 될 수 있다. 이 겁인하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사마임수를 학습할 때 한번 설명한 기억이 있는데, 마스터리 해설편에서 다시 한번 더 설명하도록 하고, 다 정화가 있어 천간에서 보면 겁인하지격이 성립되지 않으니 기를 말할 수 없고, 만일 경금은 있고 임수가 없는데 정화가 경금을 파지 않으면 유름에 들어가는 감능은 있다. 감당할 능력이 있다는 거지. 그 정도는 즉 재기가 있다는 뜻이고, 경금이 있고 신금이 없으면 이로 공명을 이룬다고 했어. 그래서 아무튼 4월 개수는 신금을 전용할 때 비로소 묘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면 되겠어. 자, 다시 한번 해설편에서 4월 개수에 일파 화토가 있고 신금이 없으면
기토와 경금이 있어도 수를 생하지 못한다. 수가 없으면 경금이 무용하다는 얘기야. 또 비견과 양인이 없으면 화토가 개수를 볶는 형상이 되니 눈이나 전기가 손상되기 쉽고, 그러나 화액은 있어도 악질은 없다고 했어. 한마디로 4월 개수는 겁재나 인수 중에 하나라도 없음 흉하고 둘 다 갖추어야 마땅하지. 4월 개수에 경임이 양투하면 화토를 설하고 제한이 겁이나진으로 대부대기격을 이룬다고 했는데, 이때 정화가 있으면 경금을 극하여 상모하고, 그러니까 인수를 이제 인수가 죽는 게 되고, 또 즉 인수가 무력해진다는 얘기고, 임수를 합함으로 폐인이 된다. 그러니까 쓸모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정화는 귀신 중에 귀신이 되는 거지. 그래서 다시 말해 4월은 화토가 당황한 때로 개수가 매우 약해서 경임이 모두 투출하면 절체봉생으로 약병강이 되니까 사궁의 병물을 우리가 능히 감당하고 용할 취할 수 있는 건데, 따라서 꺼리는 것이 길하게 되니 이제 기격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제 겁이나진이라고 하는데, 겁이나진에서 이 진은 우리 이제 억누르다 이런 뜻인데, 우리가 이제 계명에서 주역에서 이상고나를 화지진계에서 나오는 얘기거든. 그래서 이제 화토를 뜻하는 거야. 그러므로 이제 겁이나진이라는 것은 겁인으로 무력한 수가 겁인에 통해서 약병강이 되어서 화토를 능히 용할 수 있는, 교화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겁인하진격 이런 말을 쓴 거야. 여기 이제 예제로 명나라 성조 영락제 팔자가 나오는데 4월 개수가 천간에서 이제 경신을 써서 인수를 써가지고 다시 강해지고, 또 여기에 이제 자수가 이렇게 이제 있기 때문에 능히 화토를 감당하는 격국이 된 거지. 그래서 겁인하직격이라고 볼 수 있고, 간단히 말해서 4월 임수나 4월 개수가 겁인으로 약병강이 되어서 화토를 능히 감당하는 격국이 되면은 그것을 겁인하직격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 자, 이때 경금은 있고 임수가 없는데 정화가 경금을 파하지 않으면 유림의 수사이나 귀는 없다고 봐야지. 또 4월 개수가 신금이 없어서 경금을 취하면 부는 있어도 귀는 없다고 보는 거야. 그리고 아무튼 4월 개수는 신금을 용신으로 삼고 용신의 극상이 없으면 아주 묘한 것으로 그것으로 기격을 이룬다. 그래서 부기를 다 말하려면은 신과 임이 있어야 되겠지, 그지? 그리고 경과 임이 있어도 겁이나 직격으로 우리가 대부기격을 짠다고 했으니까. 다만 이제 수가 없이 또는 뭐 수가 암장되어 있고 또 신금을 쓰지 않고 경금을 쓸 때는 1호로 공명을 이룬다. 이 정도로 우리가 정리하면 될 것 같아. 자, 5월로 한번 넘어가 보자. 5월 개수는 지극히 약하고 근원이 없으니 필히 경신금으로 생신의 근본을 삼는데 4월과 마찬가지로 인수가 아주 시급한 거야. 다만 이땐 또 정화가 삭곤했단 말이야. 그래서 금이 화를 대적하기가 어려우니까 개수를 편안하게 자양하기가 쉽지 않은 거지. 그래서 이때는 마땅히 비겁을 봐가지고 비로소 신금을 용할 수 있는 거니까 5월 개수는 경신임을 참작해서 병용할 수가 있어. 그래서 4월 개수나 5월 개수의 분법은 대동소이한데 비겁이 역할이 좀 더 중요해진다는 거, 여기에 이제 차이점을 두면 되겠어. 그래서 반복해서 이제 우리가 마스터를 살펴보면은 5월 개수는 몫이 약하고 근원이 없다. 마땅히 경신금으로 생신의 근본을 삼아야 하는데 이때 정화가 삭곤했기 때문에 금이 화를 대적하기 어려우니까 개수를 장하기 힘들단 말이야. 그래서 비겁을 보아야만 비로소 신금을 얻어 용할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 되지. 그래서 5월 개수는 경신금을 참작해서 병용할 수 있는데 상황이 절박해서 손으로 나눌 필요도 없어. 자, 다음으로 이어지는 원시를 살펴보자. 만약 경신금이 투관하고 또 임계수를 보면 정이 종정명가를 이루는 거야. 유력한 가문을 세운다는 거야. 혹 금이 있어서 투하고 지지에서 신자진을 보면 역시 금방 이름을 걸린다. 또 수가 출현하지 않고 지지에 다만 하나의 수가 있으면 비록 경신금이 있어도 일개 부자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르기를 수원이 하월에 모이면 부중기경이라 했다. 또한 이르기를 금수가 하천에 모이면 부기가 길고 무변하며 화토의 지지로 가면 쾌락이 신성과 같다고 했는데, 화토의 지지로 운이 행하면은 뭐 아주 쾌락하면 신성과 같다는 건데, 자, 이렇게 지지에 국을 지었을 때는 지지에 수국을 지으면 굉장히 좋은 격국이 되겠지. 5월 개수에 경신금이 모두 투관했다. 그리고 또 임계수를 봤다.
종정의 명가를 이루고 군왕의 짝이 된다. 만일 금이 투하고 지지에서 신자진 수국을 봤다. 이것도 부기를 확정짓는다. 금방의 이름을 건다. 자, 수가 출간하지 않고 지지에 다만 하나의 수가 있는데 금이 투하면 갑부의 팔자가 될 수도 있는데 이 경우도 뭐 원신은 한낱 부자의 명조로 그쳤고 그렸고 하월생으로 수원에 모이면 기는 가벼우나 부는 자연적으로 따르고 금수가 천간에 모이면 부기가 길고 끝이 없다고 했어. 그래서 하절에 금수가 회합하면 부기가 영원한 것으로 이때 운이 화토의 지지로 가면 쾌락이 신성과 같다고 했어. 자, 그 다음 혹 지지에 화국을 이루고 임수가 출간하지 않으면 정이 승도가 된다. 이것은 종제격, 즉 진종이 되지 않고 종제가 파격될 경우, 가정이나 파격될 경우를 얘기하는 거겠지. 혹 두 개의 임수와 하나의 경금이 동시에 투하면 비단 옷을 입고 금띠를 두른다. 그러니까 이렇게 종격이 파격되었을 때 차라리 인비가 투하면은 당연히 뭐 인비를 쓰는 거, 그 5월 개수가 인비를 쓰니까 부기격을 이루고 혹 한 무리에 기토가 있고 갑에 출해서 이것을 제하지 않으면 자격은 종살로 논하니까 대부기하다고 볼 수 있어. 그래서 무릇 종살은 파격되지 않는 것이 절실하고 그래야 비로소 길한 거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지. 지지에 화국을 지으면 우리는 보통 종제격이라고 하고 만약에 이제 반국을 짓고 기토가 투하면은 이때는 종살격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 자, 5월 개수에 지지 화국을 이루면 종제격을 짓지 않는 한 임수를 구해야만 하겠지. 그래서 임수가 출하지 않으면 승도의 명이 된다고 보고 만일 두 개의 임수와 하나의 경금이 동시에 투하면 의금을 몸에 두른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5월 개수에 일파 기토가 있으면서 금수와 간목이 없다면 착격은 종살로 논하니 대부기하다고 볼 수 있고 종살격은 지지의 형충으로 파괴되지 않아야 길하다. 글쎄 뭐 이때 형충까지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없어. 자, 그 다음 다음은 그 메럴 스트립 팔자인데 여기 보면은 이 사람은 5월 개수가 이제 경금을 보고 이렇게 이제 인수를 보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종살격을 지었다고 우리가 볼 수는 없어. 그래서 이제 제격 트윈이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렇게 제격 트윈으로 일단은 용신을 썼으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이제 인수로 화살을 하니까 부종이라고 보고 제격 트윈으로 경금 용신을 써서 이 사람의 부기를 확정지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아. 자, 이제 미월. 미월 개수는 상하로 뭐를 구분한다. 별로 좋아하지 않는 얘기인데 어쨌든 저 보자. 그러니까 절기 이제 대설을 기준으로 하겠지. 우리가 이제 소서 이후에 이제 미월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대설을 기준으로 상반월과 하반월로 나눈다는 건데 그 원시의 하반월 설명을 보면 하반월은 경신금이 유기하고 상반월은 경신금이 휴수된다고 해서 상반월에는 금신이 쇠약한 것 같아서 화기가 염려라면 의당 비겁으로 조신해야 가히 부기를 말한다고 해서 5월과 더불어 동일한 이치를 우리가 이제 살폈어. 자, 이런 뭐 디테일은 좋아. 그 다음에 이제 하반월에는 경신금이 유기하니까 비겁이 없어도 가하다. 그러나 정화가 투하는 것은 꺼리겠지. 경신금을 쓰니까. 그래서 곧 정화가 지지에만 있어도 불길하다. 자, 좋아. 근데 이제 어째 이런 이치를 상세히 밝히는 것까지는 좋은데 아무튼 결론은 절기를 상하로 구분할 필요 없이 미월 개수는 다 같이 금수를 써야 되는 거야. 굳이 여기서 뭐 왜 이렇게 번거로운 설명을 할 필요가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은 이제 드는데 어쨌든 그래서 원시에서는 또 그 무릇 6개의 일은 응음하지 않을 때가 많다고 잘 안 맞는다고 해서 추리가 속사들이 뭐 세속의 그런 학습자들이 그 이치를 잘 모른다고 했는데 미중에는 이제 을기가 이제 있어가지고 을목이 있으니까 이것이 이제 토를 파하려고 해서 그 개수는 일단 종살이 불능하다 이거야. 예를 들어서 종살이 불능하다. 그래서 경신금을 전용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국은 뭐 상반원과 하반원의 용법이 같다 이 말을 한 건데 난강원 마스터 해설편에서도 뭐 원시를 일단 그대로 풀어 설명하고 있으니까 한 번 더 살펴보면서 일단 전체적인 결론을 한번 내리도록 하자. 미월 개수는 두 절기로 나누고 구분하는데 상반월은 경신금이 무기하고 하반월은 유기하다. 그래서 보통 미월 개일은 추측이 잘 맞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미궁의 을목과 기토가 동궁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까닭이기 때문에 그렇다. 파하려고 하나 파하지 못하므로 개수는 종살이 불능하다. 까닭에 뭘 파하려고 하는데 파하지 못한다는 거야. 토가 수를 완전히 이제 결핍시키려고 하는데도 잘 안 된다 이거야. 미중에 을목이 있어서. 그래서 종살은 불능하고 그냥 경신금을 전용한다. 결론은 그냥 경신금을 전용한다는 거야. 상반월, 하반월. 그것이 뭐 유기하든 무기하든. 그래서 상반월은 경금이 출간해도 하염하면 금이 들어오므로 비겁이 도와야 가요 부기를 말할 수 있다. 즉 대서전이면 5월과 이치가 같다고 했고 하반월에는 경신금이 유기하니까 비겁이 없어도 가하나 또한 정화가 투하는 것을 꺼린다고 얘기했는데 그런데 뭐 지지가 정화가 지지에 있어도 역시 길하지는 않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분명한 두 부의 차이는 있어. 그런데 이 대목에서 또 내 견해를 밝히지 않고 넘어가기 참 그런데 간단히 말해서 미중에 을목이 있다고 해도 지지에 토가 두텁고 무기토가 출간하면 능히 종사를 지을 수가 있어. 일단 첫째. 그 다음에 지지에 정화가 암장됐다고 해서 팔자의 격이 떨어지거나 크기에 너무 얽매여서 팔자의 격이 파격되었다거나 이런 얘기 하면 안 돼. 그래서 그 자체로 불기를 암시하는 우를 범할 필요는 없어. 물론 이제 오화가 있으면 개수가 굉장히 결핍된다. 이런 것은 굳이 상반월, 하반월로 나누지 않고도 우리가 유념해 볼 수 있는, 염두에 둘 수 있는 거니까. 아무튼 미월 개수는 금수를 쓴다는 점에서는 그 생각제어가 5월과 비슷하고 그게 결론이야. 그래서 다음에 이제 뭐 하반월생이라고 해서 경금이 득지합명으로 궁통보건 평주에 이제 예시된 승상의 팔자가 예시되어 있는데 을류, 개미, 경신. 뭐 얘기할 거 없잖아. 경신시에 나서 경금과 신중 임수를 받기 때문에 이 명식은 승상의 팔자로. 그래서 물론 신중에 이제 임수니까 미중 정화가 그 힘을 쓸 수가 없겠지. 근데 그것까지 다 따질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이런 팔자를 두고 일지에 미중 정화까지 굳이 언급할 필요는 없어. 그러므로 난강망에 우리가 원시 한 구절에 얽매여서 그것을 모두 금가옥조인 마냥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게 얽매일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전체 뜻을 잘 파악해서 자기의 지식을 정돈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 자, 이상으로 사마 개수편의 학습을 마쳤고 이제 삼추 개수편으로 이어가도록 하자.